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선을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7월 21일에는 미국이 갑자기 미국 내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미국에서 떠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에 뉴스 봤을 때 진짜 사실인가 싶던데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런 외교 공간을 폐쇄한다는 게 단교 직전에나 있을 만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사관 폐쇄는 지난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 제재에 이어서 미국의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배포한 성명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아서 미국 자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미국 법무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도 같이 기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미국은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시킴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됐어요. 표면적인 명분이야 그런데 실제로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행동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데다가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추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만도 한데요. 그리고 폐쇄된 영사관의 위치도 텍사스주에 위치한 영사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표밭이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꾸준히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이런 텍사스 지역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게 많이 퍼지면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접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텍사스 지역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시켜서 기존의 지지 세력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지지 세력 결속을 다지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코로나의 책임을 중국에 돌려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지지율 회복을 노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저는 기술 탈취와 관련된 추측들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중국이 집중하는 기술들이 텍사스에 많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영사관 폐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했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동안에 중국이 텍사스 총영사관을 이용해서 뭔가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다 걸린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텍사스 휴스턴에 있던 중국의 총영사관이 그동안에 보편적으로 해오던 정보 수집의 선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는데요. 요 내용은 중국이 미국 국가 기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미국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텍사스는 미국 석유 산업의 메카로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셰일가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셰일가스 오일을 채취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보다 셰일가스가 훨씬 많이 매장된 나라가 중국인데 셰일가스 시추하는 데 필요한 물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지만 매장된 형태가 미국보다 시추하기가 까다로워서 중국이 셰일가스 시추 기술 획득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물하고 셰일가스 시추 기술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셰일가스 오일과 관련해서 미국의 기술을 훔치다 걸린 게 아니냐는 그러한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면 텍사스 휴스턴 교외에 위치한 나사의 항공우주 관련 기술을 훔쳐서 빼돌리다 걸린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에는 삼성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세워져 있는데요. 굳이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도 이 휴스턴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이용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기술들을 훔친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들도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미국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셰일 시추 기술이나 반도체, 항공우주 같이 중국이 집중하는 산업이 어떻게 그렇게 딱 모여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딱 텍사스 그 지역이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지역인데요. 이유야 어떻든 이번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서 도둑질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의 중국이 대부분의 세계 공장들을 다 가져감으로써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이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이 현재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중국이 전부 다 수출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됐다는 결론인데요. 물론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현재 중국은 미국의 영사관 폐쇄 조치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외교 간행에도 맞지 않다며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을 27일 오전 10시부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어요. 원래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됐었죠. 네. 아무튼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충돌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중국 책임론과 더불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개입을 대선의 핵심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지난 1월 달에 맺은 미중 간의 1차 무역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전망인데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무역 합의안대로 중국이 이행할지가 관건이네요. 그렇죠. 사실 지난 1월에 맺은 1차 무역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많이 유리하게 맺어진 무역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2천억 달러치 구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1월 합의안 이후로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 물건 얼만큼 사줬습니까? 지금까지 5분의 1 수준인 400억 달러 정도만 구매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도 당시에 400억 달러치 구입하기로 협의했어요. 그래서 요 합의 내용이 향후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에 지난 화웨이 제재와 더불어 이번 영사관 폐쇄 문제로 1차 무역 합의안까지 무산되게 되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더 첨예하게 깊어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1차 무역 합의안이 이행이 안 돼서 무산이 된다면 2차 금융개방 합의고 뭐고 싹 다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텍사스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가 결정된 이후인 우리 시간으로 24일에는 중국의 대표 지수인 상해 종합지수가 3.8%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수가요? 네, 지수가 하루에 3.8% 급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술주가 중심인 중국의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만 5%가 폭락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말은 그만큼 이번 사건이 증시에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 대선이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위험 요소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남중국해 해상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협의된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네. 요 내용은 메인 기사가 뜨기 전에 미리 검색해서 챙겨봐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참 미중 관계에 엮인 거 너무 많고 뭐 하나 결론 나는 거 없이 문제만 계속 누적돼 가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양쪽의 의존도 높은 주변국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문제가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그런 흥미거리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큰 변수니까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